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는 실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감전 유의를 해야겠죠. 뭐 이런 이제 감전만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계,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실험 기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사람 안전뿐만이 아니라 기구의 유지 관리,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전에 유의하는 경우 이제 안내를 하자면, 젖은 손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젖은 손은 어, 절대로 이제 젖은 손을 가지고 손으로 전기기기를 취급을 하면 감전의 위험이 뭐 몇십 배 높아집니다. 젖은 손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에 물기가 있으니까 음료수도 지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제 실험실에서는 본래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안전 점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실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한 힘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취급 유의죠. 실험 기구의 취급에 좀 유의하자. 힘을 주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더 큰 힘을 주면 일단 첫째로 망가지거나,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감전이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항상 실험 기구는 부드럽게 안전하게 조심히 다뤄주셔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시나 감독에 따라서 감독에 따라주자. 따라주자. 마음대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 돼. 이렇게 너무 과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시 감독에 잘 따라주시면 큰 사고는 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의를 해주시고, 기구의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강한 힘이나 또는 과도한 힘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격 사용에 유의를 해라. 예를 들어서 220볼트인데 110볼트에 꽂아서 뭐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일이 가끔 있고, 또는 110볼트 사용 기기인데 220볼트에 꽂아서 기구가 파손이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뭐 요즘 나오는 기구들은 110, 220 자동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검지를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기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110볼트에 사용하는 기구인지 또는 220볼트에 사용하는 기구인지 그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모르면 꼭 질문을 하세요. 모르면 질문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압도 맞는 전압을 써야 되고, 특히 전류의 경우에도 실험 책에 보면 몇몇 암페아 또는 몇몇 미리암페아 이하에서 사용하라, 그런 점이 이제 만약에 있으면 그거에 맞춰야 돼요. 1볼트씩 변화시켜라 그러면 1볼트씩 변화시켜야 되고, 0.1암페아씩 변화시켜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전압이나 전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격 사용, 또는 이걸 전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매뉴얼에 좀 따라주세요. 매뉴얼에 따라서 실험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설정하고 이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나친 전압을 가하면 안 됩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0볼트 이내에서 하라고 했으면
10V 이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항상 이 전류와 전압에 예, 필요한 전류 전압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정도만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실험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이미 우리 안전에 대한 동영상에서 기본적인 건 또 학습을 했을 테니까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두고, 다음으로 이제 실험의 내용에 관한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실험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이제 물리학이죠. 물리학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험을 하면서 좀 알아가야 된다고, 그죠? 물리학에 대해서 알고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나중에 이게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그죠? 나 이거 해봤고 나 이거 다뤄봤어.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생겨서 좀 주도적으로 실험이나 또는 나중에 이제 연구도 마찬가지죠. 연구나 또는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요.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물리학 실험에서 얻어가는 그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A 학점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실험을 해봐서 경험이 생겼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실험은 이제 전기 실험이란 말이죠. 전기 관련. 특히 전기 관련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전위선 측정 실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매 법칙을 확인하는 오매 법칙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전위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매 법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실험에 좀 들어가야겠죠. 자, 내용을 모르고 이제 들어가면 물론 이제 내용을 모르고 실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어떤 실험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서 실험을 하면 훨씬 더 잘 실험이 되고 결과에 대한 판단, 평가도 아주 잘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등전위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중력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중력을 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그 비교를 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길이 있어요. 산등성이에 산길이 있는데 여기는 높은 곳이고 여기는 낮은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슬이나 물체를 놓으면 공을 이렇게 놨다고 하자고. 그럼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잘 내려갑니다.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높은 곳, 여기를 낮은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높이가 높다 낮다는 물체를 가만히 두었을 때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를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중력이 물체를 변위시키게 하는 거죠. 위치를 바꿔준다고. 최대한 물리적인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력이 가해져서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힘이 일을 한 거죠. 힘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여기 이제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힘이 일을 해서, 이건 일을 했는데 그 힘이 아주 자연적으로 작용해서 물체의 높이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위치, 여기는 이 변위의 이 위치예요. 위치를 물리학에서는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물체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물체로 전달됩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고 감소하면서 그 감소한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돼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아시면 이게 이제 전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놓고 위에 있는 걸 좀 지워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걸 지워서 전기에 대한 걸 위쪽에다가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력을 위에다 쓰고 전기를 아래에다 이제 그려주면 더 좋겠는데 위에는 제가 필기를 했으니까 지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워서 자 이번에는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전기력. 자 전기력이 가해져서 전기력도 가만히 이제 전기력만 작용하면 전기장이 사실 전기력을 가하는 거죠. 이제 전기에서는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별도로 공부합니다. 그렇죠? 전기장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이게 지금 위에 필기가 잘 안 돼서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래에다가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전기력 또는 전기장이 전하에 가해지는 거죠. 전하 Q라고 합시다. Q에 전기력을 가해져서 작용해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전하 Q에 전기력이 또는 전기장이 작용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때 하는 일을 우리는 W는 이렇게 구하는데 물론 이제 힘 곱하기 물체를 이동시키면 이동하는 거리 이렇게 곱하면 그 힘이 하는 일이 되고 근데 전기에서는 이 힘이 QE가 되죠. QE,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력에서는 이 힘이 mg가 됐어요. mg. 그래서 mg가 물체를 아래로 이동시켜서 h만큼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그때 하는 일은 mgh가 됩니다. mg라고 썼네요. mgh. 이게 이제 중력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해서 물체의 높이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h만큼. 포텐셜을 감소시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에서는 포텐셜을 이 d를 쓰는 게 아니라 ed를 포텐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ed를. 그러니까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예. 뭐 높이를 h만큼 감소시켰다. 중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기에서는 높이를 ed만큼 감소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냥 Q가 나오도록 Q의 높이를 ed만큼 감소시킨 거죠. 전기력이 작용해서. 그러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해야겠죠. 그죠? 우리 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마찬가지로 이 전하에 Q의 전기력 얼마죠? QE의 전기력이 작용해서 포텐셜을 ED만큼 감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양전하 Q를 높이를 낮춰줬다고요. 높이를 낮춰준 높이가 얼마냐면 이게 델타 V 또는 그냥 V라고 쓰기도 합니다. V만큼 낮춰준다고요. 기호를 높이에서는 H라는 기호를 쓰지만 전기에서는 V라는 기호를 써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낮춰줘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감소한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게 얼마냐면 바로 Q 곱하기 델타 V가 되는데 그게 ED랑 QED랑 같은 거죠. 그죠? 이만큼 일을 해서 전기력이 일을 해서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V는 ED가 돼야겠죠. 맞죠? 델타 V는 ED 이렇게 이제 쓰면 잘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델타 V는 ED 즉 전기장 방향으로 거리 D만큼 움직이면 높이가 전기에서는 그때 높이가 이제 델타 V만큼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장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E 또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QE F는 QE가 작용해서 mg 대신 여기 썼던 mg 대신 QE를 쓴다고요. QE가 작용해서 얼마큼? D만큼 높이 D만큼 변화시켜. 이건 실제 거리죠. 실제 거리 D만큼 변화시킨 거죠. QE,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얘기와 중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결과적으로 전위차 델타 V는
E 곱하기 D, E의 방향으로 D예요. E의 방향으로 D를 곱한 ED가 높이차, 전위차가 된다.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이걸 전위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에서는 그냥 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치, Y축의 위치. 이게 H가 위치를 표현했는데 전기에서는 V가 높이, 위치를 표현하고 그 높이가 변하면 델타 V가 이제 ED만큼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전기와 중력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겠죠. 질량이 m이라면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제 변환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 용어에서 보면 등전위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할 텐데 흐르는 전기를 흐르게 할 때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길을 이렇게 일단 종이가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종이에요. 종이는 본래 부도체죠. 하지만 여기 아주 미세하게 탄소 가루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탄소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금속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도 금속을 이렇게 올려놔요. 금속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전극을 이렇게 이제 댑니다. 여기 이제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선을 연결해서, 그럼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뭐 배터리를 쓸 수도 있고, 전원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V 배터리예요. 5V.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전원 장치를 써서 5V 내지 또 10V에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이 종이 자체가 전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꼭 일자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냥 이런 방향, 이런 형태로 미리 이제 제시를 해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제 길이에요, 길. 이런 길 중에서 대표적인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길을 이렇게 무한대로 저 멀리 나가서 무한대에서 들어가고 무한대로 나갔다가 무한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길이 쭉 생겨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이제 물을 왼쪽이 높은 곳이고 오른쪽이 낮은 곳인데 물을 흐르게 하면 물이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높은 곳에 웅덩이. 여기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높이가 있는 거죠. 높은 곳.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인가? 여기에 이제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럼 물이 사방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쪽에 가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있다고요. 웅덩이가. 그럼 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웅덩이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단면을 보는 거고,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여기가 높은 곳이고 여기가 낮은 곳이에요. 그럼 물이 이렇게 바로 여기에 제일 많이 흘러가는 길이 되겠죠. 물이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해서 먼 강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입체적으로 보면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높은 곳이고 이쪽은 웅덩이, 낮은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전기에서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하면 여기 이제 높이차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여기는 높은 곳, 여기는 낮은 곳,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가 높으니까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높이차가 얼마냐? 얘는 5V라는 높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이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옆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높이차, 바닥과 가장 높은 곳의 높이차가 이게 5V가 되는 거예요. 5V. 전기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물보다는 이것은 전기 전하가 흐르는 거겠죠. 전기 전하가. 네. 그래서 전기 전하가 펄펄 넘쳐나 여기서 들어와서 이 전하가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5V가 되도록 배터리 5V가 되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0V라고 하자면 제일 높은 곳이 5V가 되고 딱 중앙이 2.5V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정중앙에 어느 위치 여기 딱 중앙이 되는. 그래서 그림에서 가보면 바로 요 점에 전이 딱 정중앙이죠. 여기가 2.5V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0V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0V 기준이 0V가 되겠고 정중앙이 정말로 2.5V가 되겠고 왼쪽 이 금속이 5V가 되는 거죠. 양의 금속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더라도 이 정중앙은 다 2.5V겠죠. 여기는 2.5V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V가 되는 위치를 다 연결하면 이런 선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여기 정중앙이 2.5V가 되고 여기 정중앙이 이제 2.5V가 되는 거죠. 요 높이가. 그 왼쪽으로 가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낮아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정말로 앞에서 그림처럼 높은 그 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실제 높이 이런 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은 웅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4V 되는 요쯤 되면 4V 정도 되지 않겠어요? 4V 되는 점들을 만들어 이어볼 수 있겠죠.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겠죠. 4V는 어디쯤이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4V라고 하자고요. 여기는 2.5V, 여기 어딘가 이제 3V가 있겠고, 여기 어딘가 4V가 있겠고, 여기가 이제 5V가 되는 거니까 여기쯤이 4V예요. 그럼 4V가 되는 높이가 같은 점들을 찾아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 이렇게 다 4V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죠? 같은 높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V인 지점을 찾으면 대략 이런 모양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 그리고 3V가 되는 점들을 찾아 이어보면 이런 형태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 이게 3V라고요. 2.5V가 되면 이렇게 되고 2V는 여기쯤 2V, 여기가 1V, 뭐 0V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V가 되는 점을 이으면 이런 식의 나오고 뭐 3V가 되는 2V가 되는 점을 이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4V가 되는 점인 거고 3V가 되는 점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3V가 되는 위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정중앙이 2.5V가 되는 거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3V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보면 여기쯤에 2V가 되는 점들, 여기 1V가 되는 점들, 여기 0V인 가장 바닥 이렇게 있을 겁니다. 0V, 1V, 2V 이렇게 이제 높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에서의 등전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전위 선이라고 하는 건 전위가 같은 지점을 등이잖아요. 등. 전위가 같은 위치. 위치니까 점이겠죠. 점을 이으면 쭉 연속적으로 찾아주면 이으면 이제 선이 나오겠죠. 그 선이 바로 등전위 선. 그래서 우리 산이나 웅덩이 이런 거 지형에서는 등고선이 있어요. 고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 그러니까 등고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등고선이잖아요. 여기 왼쪽이 높은 곳, 오른쪽이 낮은 곳을 나타내는 등고선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전극을 이렇게 동그란 전극이 아니라 넓은 전극을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전극을 썼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종이에 전극을 여기 이제 5V 이쪽에 0V가 되는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아래쪽이 잘렸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산의 형태가 정상의 모습이 이렇게 긴 삼등성이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높이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옆에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깊이가 돼 있는 거죠. 깊이 이렇게 깊은 곳.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보자면 또 옆에서 보는 건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가 이렇게 산등성이가 높은 이런 입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다고요. 여기는 어때요? 웅덩이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웅덩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높이가 0볼트라고 하자면 제일 높은 곳이 이제 5볼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 높이는 다 5볼트가 되겠죠. 5볼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쯤 다 정중앙 여기 딱 요만큼이 예, 딱 중간 높이인 2.5볼트. 뭐 지면하고 같은 높이라고 뭐 봐도 되고 요 높이 2.5볼트가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이쪽에 가면 한 3볼트 될래요? 3볼트쯤 될래요? 3볼트? 요쯤이 한 4볼트 정도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고선은 그냥 아주 간단하죠. 여기가 이런 형태로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2볼트, 1볼트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요. 등고선 자체가 이때는 이제 원형 형태가 아니라 등고선을 굳이 그려보면 앞에 이제 이런 금속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너무 왼 오른쪽으로 그랬나요? 예. 여기가 이제 5볼트인 지점이고 바로 옆에가 이제 급격하게 높이가 낮아지니까 여기가 이제 4볼트. 그 다음에 이쪽에 한 3볼트. 정중앙은 당연히 2.5볼트겠죠. 정중앙. 예, 왜냐하면 0볼트하고 5볼트의 딱 사이니까. 그리고 이제 높이가 낮아지는 곳 여기가 한 2볼트 그리고 여기가 1볼트 뭐 이런 형태로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등고선을 그리면 등고선의 모양이 거의 선 모양으로 뭐 이렇게 여기는 이 끝 모서리 끝에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등고선의 형태는 지형의 모양을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지형이 이렇게 높은 지형이 원형이거나 점으로 돼 있으면 이걸 둘러싸는 원형 형태의 이런 등고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산 지형 형태가 이렇게 산등성이가 돼 있으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등성이 모양을 능선을 따라가면서 높이가 그러니까 등고선하고 완전 동일한 거예요. 중력에서의 등고선하고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추가적인 건 잠시 후에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